정부에서 주는 1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솔직히 말해서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그 작은 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나라까지 위험에 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동네 종묘공원 벤치에서 만난 새 어르신 얘기입니다.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모이는 분들이지요. 70살 박 할아버지는 평생을 중학교 교사로 일하셨고, 65살 이 할머니는 시장에서 30년간 생선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78살 최 할아버지는 군인 출신으로 40년을 나라를 위해 일하신 분이지요.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온 세 분이지만 요즘엔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15만 원 쿠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쿠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 우리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무서운 이야기더군요. 박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겐 민생을 챙긴다는 이름표를 붙였지만 나는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표를 노린 포퓰리즘일 뿐이라는 걸요. 이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겉으로는 서민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속내는 다르잖아요. 나라 돈을 함부로 쓰면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최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8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돈을 받고도 기분이 나쁘고 가족끼리 싸우게 되고 나라 걱정까지 해야 하다니 말이에요. 군대에서 배운 건데 공짜가 제일 비싸다고 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날부터 새 어르신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쿠폰 하나가 어떻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지 그 진실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집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일지도 모르거든요. 이제 박 할아버지의 실제 경험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쿠폰 소식이 뉴스에 나오자마자 그날 저녁에 아들놈이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부터 달달하더라고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말이지요. 이 할머니가 웃으며 기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뭔가 있구나 싶으셨겠어요. 박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평소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도 제대로 안 하던 놈이 그날은 무슨 일인지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몸은 괜찮으시냐, 드실 거 부족하진 않으시냐, 그러다가 본론을 꺼냈지요.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지, 애 학원비에 보태야 하니까 그 쿠폰 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며느리도 전화 바꿔서 맞장구 쳤고요. 생활비가 바닥났어요. 도와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최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놈들이 다 그래요. 내 손에 쥐기도 전에 벌써 계산을 다 해놓고 있어.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손자놈이 와서는 할아버지 그 돈으로 게임기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할머니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딸도 그랬어요. 엄마, 그냥 용돈 생각하고 우리 줘요. 어차피 엄마 혼자 뭘 사 먹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박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돈이란 게 크든 작든 가족 사이도 쉽게 갈라놓을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평소엔 안부도 잘 안 물어보던 식구들이 쿠폰 이야기만 나오니까 갑자기 다 나타나더라고요.
최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지요. 가만 보니 이 꼴이 꼭 나라 꼴이랑 닮았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은 내 쿠폰을 노리고 있고 정부는 국민 세금을 마치 자기 돈인 양 막 쓰고 있고 말이에요. 이 할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결국 그 빚은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한다면서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세금 더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 꼴입니까?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당장 표 몇 개 얻으려고 나라 전체를 빚더미에 앉히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이 15만 원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나라도 이 때문에 더 큰 갈등만 생기는 것 같아요. 이 할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들려드릴게요. 며칠 전에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거든요. 평소처럼 라면 몇 개 하고 우유 한 통 사고 계산대에서 그 쿠폰으로 계산하려고 했어요. 최할아버지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자꾸 말을 안 듣더라고요. 카드를 넣어도 안 되고 다시 넣어봐도 안 되고 계산대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나만 혼자서 헤매고 있으니까 얼마나 민망하던지요. 박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점원한테 도움을 청했지요. 그런데 그 젊은 점원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만져보더라고요. 한 10분은 그렇게 있었나 봐요. 그때 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젊은 남자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노인네들, 나라 돈이나 축내고 있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최할아버지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예의가 없기도 하지. 이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옆에 있던 다른 사람도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맞아. 세금으로 주는 건데 뭐 그리 복잡하게 만들어 놨냐고 말이에요. 박 할아버지가 안타까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계산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생각해 보니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어서요. 이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평생을 일하고 세금 내고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나라에서 준 쿠폰 때문에 밥값 못하는 늙은이 소리를 듣게 됐어요. 이게 뭔 일이에요? 최할아버지가 지팡이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우리가 언제부터 나라의 짐이 됐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계속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우리만 창피를 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부가 빚내서 퍼준 이 쿠폰, 결국 우리 손자, 손녀들이 갚아야 할 빚 아니에요. 박 할아버지가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문제지요. 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슬퍼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언젠가 우리를 원망하진 않을까요? 왜 당신들 세대는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냐고 말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박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할머니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이 떠오르네요. 그날 저녁 밥상이 정말 난리였거든요. 최할아버지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박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7시쯤 밥상에 앉았는데 아들놈이 갑자기 성을 내더라고요. 아버지, 그 쿠폰 왜 혼자만 쓰세요? 우리 힘든 거 모르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박 할아버지가 계속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며느리도 거들더라고요.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애 학원비에 생활비에 정말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이에요.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 속이 끓어올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내 이름으로 받은 건데 내가 쓰겠다는데 왜들 이래?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놈이 더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최할아버지가 안타까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박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며느리는 울면서 나가고 아들은 화내면서 방에 들어가고 그날 밤 밥상이 뒤엎어졌지요. 이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뒤로는 어떻게 지내세요? 박 할아버지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며칠째 서로 말도 안 해요. 손자놈도 할아버지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15만 원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최할아버지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단지 우리 집만의 일이겠어요? 다른 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박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당장 표를 얻겠다고 나라 곳간을 뒤엎고 빚을 내서라도 뿌리고 있잖아요. 이 할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결국 남는 건 갈등뿐이에요. 가정도 무너지고, 나라 경제도 무너지고, 박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혼자 생각해 봤어요. 가정이 무너지는 꼴이나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꼴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최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땅을 치며 말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고 나중 일은 생각 안 하는 거지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박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15만 원 하나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최할아버지가 침묵을 깨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겪은 일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네요. 며칠 전에 은행에 갔던 일을 말씀드리고 박 할아버지와 이 할머니가 최할아버지를 주목했습니다. 최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양손으로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려고 은행에 갔는데 직원이 제 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15만 원이 이미 빠져나가 있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요? 최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제가 잊어버리고 쓴 줄 알았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사용 장소를 알려주더라고요. 박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쓰인 거였어요? 최할아버지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우리 집 근처 대형마트더라고요. 그런데 전 그날 마트에 간 적이 없거든요. 그제서야 깨달았지요. 누군가 제 카드를 몰래 썼다는 걸 말이에요. 이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누가요? 최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집에 와서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내 카드 썼냐고. 그랬더니 처음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박 할아버지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최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계속 추궁했더니 결국 며느리가 실토했어요. 애 기저귀하고 분유 사려고 몰래 썼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다면서 울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하고 썼어야지. 최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살아오면서 가족 믿고 의지했는데
이제는 15만 원짜리 쿠폰 하나에도 믿음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박 할아버지가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최 할아버지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라 사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민은 세금을 내면서 잘 쓰이겠지 믿었는데 결국은 빚내서 퍼주고 표 얻으려는 장난만 치고 있으니까요. 이 할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정치인들 믿고 뽑아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최 할아버지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가족의 신뢰가 깨진 것처럼 국민의 신뢰도 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라가 할 일입니까? 박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결국 다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집안의 문제나 나라의 문제나. 최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카드를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가족조차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이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최할아버지 말씀 들으니까 며칠 전 밤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네요. 그날 밤에 잠이 정말 안 오더라고요. 박 할아버지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 할머니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 살았나 후회도 밀려오고 최 할아버지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밤이 많아요. 이 할머니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후회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손자가 살아갈 나라 걱정이었어요. 그 애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되었을 때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요. 박 할아버지가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정부가 퍼붓는 이 돈 다 빚 아닙니까? 뉴스에서 들으니까 국가 부채가 이미 1300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큰 숫자지요. 우리가 평생 모아도 감당 못할 돈이에요. 이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빚의 이자예요. 매년 얼마씩 불어나는지 아세요? 박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이자는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지요. 우리가 편하자고 받은 15만 원 때문에 그 애들이 평생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거예요. 최 할아버지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둑놈이네요. 아이들 미래를 훔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나는 그 애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박 할아버지가 안타까워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이 할머니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세대가 너희 미래를 갉아먹었다고 고백해야 합니까? 우리가 편하자고 너희들한테 빚을 떠넘겼다고 사과해야 합니까? 최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이 할머니가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받아 쓰는 거잖아요. 그날 밤에 가슴이 쿵쿵 내려앉고 숨조차 막히더라고요. 박 할아버지가 위로하려 했지만 이 할머니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지금 당장은 15만 원이 고맙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걸 알아야 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거든요. 박 할아버지가 벤치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어보더니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 이야기 들으면서 며칠 동안 곰곰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최할아버지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뭘 깨달으셨어요? 박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5만 원 쿠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뒤에 숨어 있는 정부의 속셈이 진짜 문제였던 거지요. 이 할머니가 관심 있게 들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속셈 말씀이세요? 박 할아버지가 목소리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국민에게 돈 받았다는 착각을 심어주고 그걸 표로 돌려받으려는 포퓰리즘이에요. 달콤한 사탕으로 아이들을 깨는 것과 똑같아요. 최할아버지가 맞장구 쳤습니다. 아, 그러게요. 겉으로는 민생을 돕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거네요. 박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선거 때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 환심을 사려고 하는 거지요. 이 할머니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나라 살림은 엉망으로 만들고 말이에요. 박 할아버지가 계속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쿠폰 때문에 싸우고 나라는 쿠폰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고 이게 어찌 민생을 살린다 할 수 있습니까? 최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땅을 치며 말했습니다. 결국 당장의 인기만 노린 거네요. 나중 일은 생각도 안 하고. 박 할아버지가 분노를 담아 말했습니다. 그저 당장의 인기, 표심을 노린 술수일 뿐이지요. 진짜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박 할아버지가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교육 기회를 늘려주고 그런 식으로 했어야지요. 최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하는 거지요. 박 할아버지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표를 얻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이렇게 돈만 뿌리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속은 거네요.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 거고. 박 할아버지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가족 관계도 망가뜨리고 나라 경제도 망가뜨리고 이런 게 정치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최할아버지가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박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살 나라를 제대로 만들 수 있어요. 오늘도 종묘공원 벤치에 새 어르신이 모였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동네 아줌마들하고 얘기를 나눴거든요. 다들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쿠폰 줬다더니 결국 우리 손에는 남는 게 없다고요. 최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에서 만난 할아버지들이 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의문스럽다고. 박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걸 말이에요. 이 할머니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누가 뭘 공약으로 내세우는지, 그게 정말 실현 가능한 건지 제대로 따져봐야겠어요. 최할아버지가 맞장구 쳤습니다. 저도 그래요. 다음 선거 때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겠어요. 당장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후보보다는
장기적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을 뽑아야겠어요. 박 할아버지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정치인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요. 이 할머니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짐한 게 있어요. 앞으로는 정부 지원금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동네 아이들한테 한글 가르쳐 주기도 하고, 텃밭 가꾸기도 하고요. 최 할아버지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도 군대에서 배운 것들을 젊은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율이라던가 책임감 같은 것들 말이에요. 박 할아버지가 흥미롭게 말했습니다. 저는 40년간 학교에서 가르쳤으니까 경험을 나눠줄 수 있겠네요. 요즘 젊은이들이 진로 고민이 많다던데. 이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보람 있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일석이조네요. 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깨달은 이 교훈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박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포퓰리즘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당장의 달콤함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자식들한테도, 손자, 손녀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야겠어요. 올바른 정치가 뭔지 가르쳐 줘야죠. 최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록 늙은 몸이지만 이런 목소리 하나라도 내서 말하는 게 의미 있는 일 같아요. 박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포퓰리즘은 달콤한 독이에요. 지금 당장은 달게 느껴져도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아프게 만들거든요. 이 늙은이들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